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시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3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면허로 무적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20m 다리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운전자는 체류 기간이 지난 캄보디아인이었습니다. 진주시 의회가 예산안 날치기 등으로 파행을 겪은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임시회 소집 요구와 함께 의장단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도입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창원시가 3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업종과 계층에 이른바 핀셋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소득이 대폭 줄어든 업종을 골라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우선 지난해 말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집합 금지한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등 6개 업종 3천여 곳에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와 청년 실직자, 법인 택시 기사, 여행업 등에는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고 휴업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670여 곳과 판로가 없어 경영난에 허덕이는 화훼농가 240곳에 대해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시비는 엇갈렸습니다. 돈도 저희들은 주려면은 조금 더 많이 주든지 돈을 떠나서 저희들은 영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좀 풀어주기를 저희들은 부탁하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다 힘든 그 보탬이 되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 중 하나죠. 간접 지원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보존해주거나 은행에서 4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주선하고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는 50%까지,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는 최대 75%까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혹은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창원형 재난지원금에는 시비 68억 원을 포함해 모두 136억 원이 투입되며 정부 지원 대상도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여 킬로미터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경찰이 이 차량을 갓길에 세웠는데 이 남성은 경찰을 피해 20m 높이의 다리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운전자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흰색 SUV를 뒤쫓습니다. 이 차량은 경찰차가 앞뒤로 막고 나서야 겨우 갓길에 멈춰섭니다. 지난 3일 9시 40분쯤 시작된 추격전은 약 20km 넘게 이어진 뒤에야 끝났습니다. 추격해서 다른 구간 근무자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이 지점까지 와서 근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캄보디아 국적의 33살 A씨. A씨는 지난 2018년 5월에 비자가 만료돼 지금은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등록도 안 된 차량인 대포차, 즉 무적 차량을 몰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주 차량에 갔을 땐 이미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운전자는 차에서 바로 내려 20여 미터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A씨는 머리를 비롯해 골절상을 크게 입어 의식은 없지만 스스로 호흡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의 차량에서는 잠옷과 이불, 목장갑을 비롯한 살림살이가 발견돼 차 안에서 숙식을 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불 같은 가재도구라든지 있고 차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아마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지 않나 싶고 특별하게 차 안에 범죄에 기인될 만큼 그 외에는 특별한 물건이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도주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겨울 중 가장 추울 때라는 절기상 소환이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년 기온을 웃돌며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진주 영하 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창원 5도, 진주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시베리아 부근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부터 기온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까지 영하 10도 내외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아침까지 경남 북서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등 높은 산지와 고지대에서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오르고 낮 기온은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2도, 함안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4도, 양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3도, 산청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도, 합천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에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 소식이 있고요. 내일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져서 오는 금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지난 연말까지 예산안 날치기와 의안 실종 등으로 파행을 빚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해 벽두부터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또 의장단 불신임안도 제출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은 공무원과 시의원이 뒤엉켜 난장판으로 변합니다. 쟁점은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 시의원 21명 가운데 10명이 발의했지만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상정하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의원 실종 사건입니다. 2021년 당초 예산안은 토론 없이 기섭 처리됐고 2020년 마지막 본회의는 파행으로 끝납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시의원 9명이 새해 벽두부터 임시회 소집안을 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은 채용 비리 의혹 특위 구성안과 4건의 시정 질문, 경상남도 인재개발은 이전 반대 결의안을 다시 심의하자는 요구입니다. 의회 파행의 책임을 따지겠다며 의장과 부의장 불신임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상식 밖의 의회 운영을 하셨거든요. 회의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채용 비리 의혹 특위 구성안은 이미 2번이나 부결돼 재상정은 부적절하며 임시회 소집 요구는 의장단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지금 조사가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제 끝이 나면 그걸 보고 아닐 때는 우리가 다시 특위 구성을 하든가 그렇게 하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번 임시회가 파행과 대결의 연장선이 될지 정상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됩니다. 즉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가 지자체장 책임 아래에 놓이는 건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문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성범죄, 실종신고 등은 평범한 시민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는 7월에 출범할 자치경찰은 이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시도지사 소속 협의체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주민 안전 예산을 지자체와 통합해 운영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통과 안전, 아동, 여성 분야는 수사권도 가집니다. 다만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112 신고는 기존 방식으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처리합니다. 경찰청 주도의 획일적인 치안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 주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자치경찰 준비 TF를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치경찰 준비 TF는 자치경찰이 맡을 구체적인 업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 용역도 벌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도민들에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그리고 주민 지향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의회, 교육감, 시도지사 등이 추천한 7명으로 구성돼 자칫 정치적 입김이 개입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정급 이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 등 민감한 인사와 예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시행 초기 혼란과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진주시가 최근 실내 골프 연습장 모임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실내 골프 연습장 집합 금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종사자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7일까지 관내 실내 골프장 65곳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했고 어제부터 실내외 골프 연습장 종사자 193명을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장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온 김해 씨는 이들 업소와 떴다방, 유사 불법 판매 시설에 오는 1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청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업체 착한 상생가게, 착한 나눔상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지난해 산청에서는 민간과 지역기관 등 8곳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133명의 임차인이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남 농업기술원이 곤충의 산업화를 담당할 유용곤충연구소를 신설했습니다. 유용곤충연구소는 식용곤충 냄새 제거 기술과 고양이 사료 개발, 누에 기능성 식품 개발 등 경상남도가 곤충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4곳에서 선거가 진행됩니다. 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받아 공석인 의령에서는 단체장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 무효 선고를 받고 본인이 사망한 고성군 1선거구와 함양군 선거구에서는 각각 도의원 선거가, 피선거권이 상실된 함안군 다선거구에선 군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밖에 김경수 도지사와 송도근 사천시장의 최종심이 3월 1일 이전에 열려 상실형이 내려지면 4월 7일에 함께 치러질 수 있습니다.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남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남의 핵심 산업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 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발빠르게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는 오는 12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며 2021년도 경상남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법정 관리 등으로 28개월 동안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통영 성동조선해양 직원들이 2년 반 만에 출근했습니다. 이들은 회사 경영진이 바뀌고도 복귀하지 못했던 260여 명으로 HSG 성동조선해양 측은 복귀한 직원들은 전환 배치와 직무 재교육을 거쳐 생산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의 교통 사망 사고 발생이 7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571건으로 1년 전보다 8.3%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217명으로 1년 전보다 4.6% 감소해 지난 2013년 이후 7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524개 초등학교에서 취약아동 3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초등학교 취약아동 예비 소집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소집 방식은 학교별 재량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예비 소집에 불참한 학생의 경우 가정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소재 파악에 들어갑니다.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이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개 시군은 협약을 통해 통영 케이블카와 통영 어드벤처타워,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거제 시월드, 고성 당항포 관광지와 고성 공룡박물관 등 6개 관광시설에 대해 지역민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광 마케팅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함양군 안희면이 국토교통부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말까지 임대아파트 100세대가 건설됩니다. 하동군은 새해부터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발주하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현행법상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렴도 향상과 무분별한 분배식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 소액공사에도 입찰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청군 향토장학회가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예체능 특기생과 중고등학교 성적 우수 학생 등 111명에게 장학금 3,9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산청군 장학회는 올 상반기에 고등학교 입학과 대학생 생활 장학금 등으로 92명에게 1억 5,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통영시에 자리한 경상남도립 나전 7기 기술원 양성소가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남도립 나전 7기 기술원 양성소는 조선시대 통제형 12공방의 맥을 잇는 나전 7기 공예의 산실로 근현대 공예의 효시로서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